네, 안녕하십니까. 자, 필답형 핵심요약 제12강입니다. 전기 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14번에 정전 작업 전 절차입니다. 정전 작업이라는 것은 전기를 끊어놓고 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전기를 끊어놓고 안전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건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 전, 중, 후가 나눠져 있습니다. 작업 전에 해야 할 내용, 중에는 어떻게 할 거, 또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전원 재투입을 할 것인가, 이런 절차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14번에서는 정전 작업 전에 해야 할 절차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전 작업 전 절차에는 전기, 기기 등에 공급되는 먼저 모든 전원을 도면, 배선도 등으로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업을 해야 할 그런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모든 전원에 대한 도면을 확인을 먼저 합니다. 도면 확인하자, 이런 취지고요. 두 번째는 전원을 차단한 후, 정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전원을 차단한 다음에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그랬습니다. 전원을 차단한 후에 단로기는 앞에 강좌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주 전원, 주 차단기를 차단하고 단로기를 조작해야지, 단로기를 먼저 개방을 해버리면 아크가 크게 일어나서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전원 차단 후 단로기 등이 있으면 단로기를 개방하고 확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차단 장치나 단로기 등에 개방을 하고 나서 뭐 하자? 잠금 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하자. 무슨 꼬리표예요? 네, 작업 중 통전하지 마시오, 이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지를 설치하자, 이런 취지죠. 시건 장치, 잠금 장치하고 꼬리표를 부착하자. 그 다음에 자, 부착한 다음에 뭐 합니까?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 전압 또는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용을 끼칠 수 있는 전기 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뭐 하자? 잔류 전압을 완전히 방전하자, 그랬습니다. 유도 전압 또는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어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기 등은 잔류전압 방전을 시켜야 된다. 잔류전압 방전을 하고 나서는 뭐로 확인합니까?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 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자. 그래서 접지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정전 작업 전에 해야 할 절차의 내용이 상당히 문장이 길죠. 길다 보니까 이것을 다 쓰자고 이야기하기에는 부담스럽겠죠. 자, 쓰라고 해도 2개, 3개, 4개 이 범위를 안 넘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처음부터 이걸 다 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다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내용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기억을 해야 할 내용이 많구나 하고, 이 내용을 정리를 간단하게, 오늘은 이렇게만 해야 한다. 도면, 배선도 등 도면을 확인할 것. 그 다음에 전원을 차단한 후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그 다음에 잠금장치 꼬리표를 그 다음에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도전압이나 전기에너지가 축적될 우려가 있을 때는 잔류전압을 완전히 방전해야 되고, 검전기를 이용해서 내 대상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전기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걸 쓰라고 안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가로넣기로 나오겠죠. 그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는 것.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은 개방하고 확인할 거. 이렇게 단로기를 가로치고 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다 가로치기로 낼 수 있는 항목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서 이걸 다 지금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쓰라고 해도 서너 개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내용이 적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검전기라든가 또는 잠금장치 꼬리표, 또 개방 확인할 것, 그 다음에 도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골라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순서를 보라면, 이건 순서입니다. 순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뭐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가로넣기로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3개, 4개 써라 이렇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아 이런 내용들이구나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문구가 주요 내용인가 그걸 보시면 흐름 잡기가 쉽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주요 핵심 용어 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작업 전에는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고 작업 중에는요. 작업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작업 지휘자에 의한 지휘가 계속돼야 되고 통전, 금지, 표지판, 꼬리표라고 했죠. 잠금장치라고 했죠. 이런 것들의 상태를 확인 관리하고 단락 접지기구 설치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그것들의 설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 주변 활선 전로의 방호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작업 중에도 계속 상태 관리, 확인 관리 이렇게 이런 내용들로 작업 중에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작업 전에 설치했던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고 작업이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작업 후에는 설치했던 거 철거하겠죠. 그래서 작업 종료 시의 안전조치 사항에는 작업기구, 단락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철거하고 이 말이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전을 재기와 전원을 투입하기 전에 작업자가 대피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거. 그 다음에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설치한 근로자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한다.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사람이 직접 철거하도록 할 거. 근데 아무나 손대지 말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전원을 투입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야 할 내용들이 지금 1, 2, 3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락접지기구 철거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가 전기기기에서 떨어졌는가를 확인하라 그랬고요. 세 번째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사람이 철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게 작업 종료 시의 조치사항입니다. 자, 작업 전, 중, 후죠. 종료 시니까 정전 작업 후죠. 작업이 종료 시 조치사항, 중에 해야 할 거, 정전 작업 전에 해야 할 절차가 어떻게 된가를 14, 15, 16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는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활선 작업 시 안전조치입니다. 활선 작업은 간단해요. 활선 작업은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전시키고 이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냥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내가 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자는 뭐 착용하고요? 보호구 착용해야 되고요. 또 내가 닿으면 감전될 우려가 높은 장소에다가는 방호구를 설치합니다. 또는 내가 기계를 쓰잖아요. 장치, 차량을 쓴다. 차량에 탑승구를 만들어서 올라가 작업한다. 그러면 차량에 붐대가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다가 방호구 같은 거 설치합니다. 간단하게 전원용 보호구 작업자가 착용하고 또 대상물에다가는 전원용 방호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활선 작업용 기구나 활선 작업용 장치를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즘은 사다리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선 작업용 기구나 장치를 사용해야 되고 또 이 내용도 한번 유심히 읽어보셔야 돼요. 유자격자가 아닌 자는 충전 졸로에 50kV 이하 충전 졸로에 50kV 이하일 경우에는 몇 cm? 300cm. 50kV를 넘는 경우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을 금지한다. 유자격자가 아닌 자는 활선 작업을 할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50kV 이하일 때 300cm, 50kV를 넘을 때는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시킨 거리, 그 거리 안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자격자도요, 활선 작업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도 방호 조치가 안 된 경우에는 접근 한계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활선 작업 시 안전 조치를 세 가지 내가 써라. 그렇게 나오면 보호구 착용, 방호구 설치, 활선 작업용 기구, 활선 작업용 장치 사용 이렇게만 써도 뭐 두세 개 쓰지 않습니까? 2개 쓰고 그 다음에 유자격자가 아닌 자는 자 여기는 이렇게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할 숫자는 50이죠. 50, 300, 50, 10, 10cm 이렇게 10cm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은 가로넣기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예상하시고 예상 문제로 한번 봐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유자격자는 300cm를 기본으로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더한 거리만큼 떨어져야 되고, 유자격자를 할지라도 방호 조치가 안 된 경우에는 접근 한계 거리를 유지해라. 자, 그러면 접근 한계 거리가 뭐냐? 이것들도 또 궁금하시죠? 접근 한계 거리입니다. 금방 나왔던 접근 한계 거리를 유지하라는 말이, 전압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한계 거리, 방호 조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 거리를 이내로 접근하지 말아라. 유자격자일지라도, 이런 취지죠.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실기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표를 실기시험에 물어봤다. 필기시험 때도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셨죠. 필기시험 때 나온 것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고, 전압 0.3, 0.75, 2, 15, 37 T값을, 요 T값을 기억을 하시려고 해요. 0.3, 0.75, 2, 15, 37, 88, 121, 145, 169, 242, 362, 550, 800 해가지고 접근 한계 거리값을 30, 접촉 금지죠. 300V잖아요. 300V 이하는 접촉만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고요. 0.75kV 이하부터 30, 45, 60, 90, 120, 100, 110, 130 이렇게 쭉 값이 나오게 됩니다. 100kV 이상부터는 자 800이잖아요. 800이니까 얼마예요? 790이에요. 근사값이에요. 550, 550, 362, 380, 242, 230, 169, 170, 145, 150.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먼저 전압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접근 한계 거리를 기억을 하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어떤 시기나 이런 것들이 간단하고 그러면은 이걸 유추 계산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접근 한계 거리를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셔야지 이 수치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그래도 별표 하나는 주겠습니다. 예, 출제가 이미 두세 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마 한두 번씩 나오는 내용으로 보시고 암기를 한번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9번입니다. 전기기기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조치. 전기기기 등의 충전부의 방호 조치니까 어디예요? 예, 충전부니까 앞에 직접 접촉하고 같은 말이죠. 우리 앞에 강좌에 직접 접촉이란 말 나왔었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뭐 씌우라고요? 폐쇄형 외암을 설치할 것.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 절연 물질로 감쌀 것. 절연 물질로 감쌀 것. 이런 내용들이 충전부 방호 조치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폐쇄형 외암, 방호망, 절연 덮개, 그다음에 절연 물질로 덮을 것, 감쌀 것 이렇게 쓰시면은 충전부 방호 조치가 됩니다. 아,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구나. 이런 용어들이 어디서 나왔다. 직접 접촉에 대한 감전 방지 대책위가 똑같은 문맥으로 있었다라고 공통사항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전부 방호 조치는 결국 직접 접촉에 대한 감전 방지 대책과 중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번은 시설물 건설 등의 작업 시의 감전 방지입니다. 건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을 건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충전전로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뭐 전선이 있더라. 그래서 크레인이나 이런 게 닿을까 봐 걱정이다. 그러면 전로를 어떻게 하라? 이설하자고요. 그다음에 방책을 설치하자고요. 그다음에 절연용 방호구를 전로에다가 설치하자고요. 그다음에 감시인을 배치하자고요. 감시인을 배치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감전 방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약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설물 건설 작업할 때의 감전 방지 조치를 요약해서 한 겁니다. 자, 뭐 한다? 감전될 염려가 있으니까 전로 이설하고요. 그 다음에 방책 설치하고 절연용 방호구 설치하고 감시인 배치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작업형에도 활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읽어보고 가셔야 된다. 핵심 21번입니다. 접지의 분류 KC 기준. 여기도 21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 기준입니다. 과거의 접지공사의 기준, 제1종, 2종, 3종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기준이 삭제되고 대신 접지 분류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대신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접지공사 대신에 접지의 분류를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지의 분류를 이제 세 가지로 합니다. 접지는 크게
개통을 접지하는 개통접지, 화재하고 감전 이 두 가지를 방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접지라고 이야기가 됐던 내용이고, 보호접지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접지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기기에다가 하는 접지를 보호접지라고 부릅니다. 필의 시스템 접지에서 낙뢰로부터의 보호접지죠. 그래서 필의 시스템 접지, 개통접지, 보호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 자, KC 기준에서 정한 접지의 분류, 접지의 종류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접지의 종류 또는 분류 세 가지를 써라 하면 이 세 가지가 답이 됩니다. KC 기준에서 정한 접지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접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접지하는 방법. 접지하는 방법이 목적은 개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감전 보호를 위해서 필해로부터의 보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류나 분류라고 부른 것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접지가 왜 필요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고, 자, 이런 접지를 할 때 이런 접지를 단독으로 할래, 공통할래, 통합해서 할래. 그래서 접지를 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접지 방법에 따른 구분은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접지의 방법에 따른 분류도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단독으로 하냐, 공통으로 하냐, 통합시켜서 전체를 접지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접지 방법의 종류예요. 여기는 목적에 따른 분류 또는 목적에 따른 접지의 종류가 됩니다. 자, 구성 요소는 자, 접지의 구성 요소, 접지 극이 있어야 되겠죠? 접지 도체가 있어야 되고 보호 도체가 있어야 되고 기타 설비해서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네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올 수 있겠죠. 접지의 구성 요소 네 가지가 어떻게 되냐? 접지 방법의 분류 세 가지가 어떻게 되냐? 또 접지 목적에 따른 분류 세 가지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접지 분류에 의한 분류, 그다음에 방법에 따른 종류, 구성 요소 네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KC 기준 접지의 분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접지 분류는 세 가지, 접지 방법에 따른 종류는 이것도 단독, 공통, 통합 접지에서 세 가지, 구성 요소 네 가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1년 새로 적용되는 이 내용이 또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겠고요.